자, 개별원가 계산은 성능, 규격, 품질 등이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하여 소량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밑줄 그을게요. 건설업, 기계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가구 제조업, 조선업 이런 데들 보면은 수주를 맡아서 이제 만드는 어떤 건설을 한다든지 항공기를 만들 때 각각의 그 항공기마다의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게 소량을 개별 생산한다 라고 했을 때 개별원가 계산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부과된 직접비와 간접비 배부액을 집계하는 방법으로 개별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따라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해요. 일단 밑줄,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하고 또 제품의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 간접비 배부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도 같이 또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좀 따져볼 건데요. 직접 원가를 집계해 볼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등의 직접 원가의 경우 특정 제품의 원가 계산표에 직접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 직접 원가 부과액의 합계액이 제공품 계정에 기입되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정 제품과 직접 연결할 수가 없다 보니 인위적인 배부 기준을 쓰게 되는데요. 그 인위적인 배부 기준에 의해서 구한 배부율에 제품별 배부 기준을 적용한 배부액을 제품별 원가 계산표에 기입하는 것을 제조 간접비의 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품 원가랑 기말 제공품은요. 특정 제품의 제조가 완료될 때까지의 원가 계산표에 집계된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 배부액의 합계가 제품의 제조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공품 계정에서 제품 계정으로 대체하는 형식으로 되고요. 월말까지 미완성된 제품의 원가 계산표에 집계된 금액은 월말 제공품이 되면서 다음 달로 이월되게 됩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을 따져보자면 실제 발생액을 배부하는 것과 예정 배부가 있는데요. 실제 발생액을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은 신속한 원가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진짜 발생을 해야 그걸 가지고 이제 구하니까요. 그래서 제품 원가의 실제 간접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제품 원가의 등락이 나타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배부를 활용하기보다는 예정 배부를 많이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자, 일단 내용을 읽어보자면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율은 실제 제조 간접비 총액분의 배부 기준 합계로 구하고요. 제조 간접비 배부액을 구할 때는 실제 배부율 곱하기 제품별 실제 배부 기준을 따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를 따지네요. 그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를 기준한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 재료비 총액이 이 분모 부분에 대입이 되고요. 제품별 직접 재료비가 배부액 계산식의 제품별 배부 기준에 대입이 되는 거고 직접 작업 시간을 기준해서 배분을 한다면 배부율 계산의 분모 부분에 직접 작업 시간 총 시간이 대입이 되고 배부액 계산의 제품별 배부 기준에는 제품별 직접 작업 시간 수를 대입하게 됩니다. 근데 뭐 중요하진 않으니 한번 읽어보는 쪽으로 해보고요.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를 좀 따져볼게요. 예정 배부의 경우는 실제 발생액을 배부하는 경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정 배부를 하는데요.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서 예정 배부 기준의 합계는 예정 기계 작업 시간 총 시간이나 예정 직접 노동 시간 총 시간 등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에 실제의 기계 작업 시간 또는 실제의 직접 노동 시간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예정 배부율은 예정 제조 간접비 총액을 예정 배부 기준 합계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조 간접비 배부율은요.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제품별 얘는 예정 아니죠? 실제 배부 기준을 따르게 된다.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딴 건 예정인데 여기 보니까 실제 배부 기준을 따르네요. 그쵸? 자, 예정 배부의 회계 처리. 제조 간접비의 예정 배부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제품에 배부하는 게 아니라 예정 배부율에 의한 예정 배부액을 제품에 배부를 하고요.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는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라는 계정으로 설정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대한 처리를 보자면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계정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전부를 매출원가 계정에 대체하는 매출원가 처리법이 있고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계정에 포함된 총 원가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처리하는 안분법, 그리고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배부에 대해서 과대 배부를 한 경우는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건데, 과대 배부라는 거는 실제 배부가 예정 배부가 더 많이 됐을 때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 과대 배부 같은 경우도 실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막상 문제 풀어보시면 쉽게 보일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차변과 대변 과목에 대해 적어놓은 거죠. 배부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일단 제조간접비가 일어나면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매출원가에 대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있던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사라지면서 매출원가에 대체가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어쨌든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과소배부 볼게요. 실제 배부액이 예정 배부액보다 큰 경우가 이제 과소배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했던 배부보다 실제 배부가 더 드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과대배부와 반대의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확인 예제 풀어볼게요. 개별원가 계산을 주로 사용하는 업종이 아닌 것은, 자, 개별원가 계산은 좀 비싼 제품, 그리고 하나하나마다 가치가 상이한 제품, 이런 것들은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다 보니 답은 화학공업이 되겠죠. 화학공업은 종합원가 계산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주문식 맞춤 생산 방식에 적합하죠. 자, 그리고 제조간접 원가의 작품별, 제품별 배부 계산이 중요한 방법 맞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요. 주로 건설업이나 조선업 같은 데 사용하게 되는 게 개별원가 계산인데요. 공정별로 규격화된 똑같은 제품을 찍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개별로 원가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런 때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가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 적합하지 않은 건 2번에 3번. 3번,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제조지에서 2의 직접 제조비는 얼마인가? 단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해서 배분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제조지에서 두 번째가 있고 여기 총 원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조간접비라고 했을 때 이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해서 배부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총 원가를 보니까 직접 재료비가 얼마예요? 150만 원. 제조간접비가 얼마예요? 300만 원. 2배죠. 자, 그러면 얘의 반 정도가 재료비에 배부가 됐겠네요. 답은 바로 50만 원. 네,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적혀 있기를 직접 재료비 기준에서 배부한다 했고, 총 원가의 직접 재료비 보면은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제조간접비가 2배잖아요. 그럼 여기가 2배고 여기가 2분의 1 된 금액일 테니까 50만 원이 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식을 따져보면 그래요. 자, 이게 300만 원 총 제조간접비 곱하기 제조지에서 2의 직접 재료비 나누기 150만 원 해가지고 구하면 100만 원이 나오더래요. 그렇잖아요. 여기 100만 원. 그러면 이 제조지에서 2의 직접 재료비는 50만 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평가 문제를 지금 한다? 네, 조금 이따가 평가 문제 보고요. 일단은 넘겨서 종합원가 계산을 먼저 나갈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의 밑줄 좀 긋겠습니다. 대량 생산하는 업종이 바로 종합원가 계산을 쓰는 업종인 거예요. 그래서 방직업이나 정유업, 식품가공업 등의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아까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발생한 원가를 제품별로 집계를 하는데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공정에 따라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발생 원가를 공정별 또는 부문별로 집계해서 완성품과 비완성품에 배분을 해서 완성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품의 원가는 평준화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일정 기간별로 집계한 총 원가 투입액을 총 산출량으로 나눠서 단위당 원가를 구하게 됩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이렇게 5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해요. 그리고 원가 요소별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원가 요소별로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고 원가 요소별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이렇게 5단계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걸 보자면 기초 제공품의 원가에 단기에 투입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는 과정이 기말 제공품의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 건데 원가 흐름의 가정엔 그 전에 배웠던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후입선출법은 계산도 복잡하고 물량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 책대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도로 표시해 놓고요. 그럼 원가 흐름의 가정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일단 평균법이라는 건 기초 제공품도 단기에 투입된 것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일단 밑줄을 그을까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가중 평균합니다. 여기도 같이 표시할게요.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그냥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냥 다 구분하지 않고 가중 평균을 내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안분하네요. 그죠?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의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단위당 원가로 구한다면은 기초 제공품 원가 플러스 단기 투입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주면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에다가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곱해서 구하게 되면은 기말 제공품 원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선입선출법. 얘는 그게 아니라 기초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품이 되고 단기에 투입한 원가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이 된다라는 원가 흐름을 가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을 보면은 기초를 빼요. 기초 제공품 환산량을 빼고 단기 완성 수량에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더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게 됩니다. 자, 기초 제공품 수량 곱하기 1 빼기 완성도 이게 뭐냐면 이 기초 제공품 수량이 만들다 만 거잖아요. 예를 들어 40% 정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만들어야 돼요? 100%가 되려면 60%를 만들어야죠. 이 1이라는 게 100%예요. 100%에서 완성도 40% 완성을 했으니까 난 빼기 40을 하면 60 남잖아요. 60%. 그쵸? 0.6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초 제공품을 이번에 만들어야 되는 것을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단기 제조 착수 수량 중에 완성 수량을 체크하고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플러스하는 게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단기에 투입한 원가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으로 구하면 단위당 원가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기말 제공품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곱하기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한 것이 기말 제공품 원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말 제공품 평가는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서 구하고 합산하는 형식으로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돼요. 자, 완성품 제조 원가의 계산. 완성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원가에 단기 투입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를 빼서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말 제공품 원가는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단위당 원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고요. 완성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원가 플러스 단기 투입 원가 빼기 기말 제공품 원가로 하면은 완성품 제조 원가가 구해지게 되죠. 뭐 이거야 뭐 우리 기초 플러스 단기 빼기 기말이니까. 그죠?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비교하자면
일단 뭐가 더 간단해 보여요? 당연히 평균법이 더 간단하죠. 왜냐하면 얘는 기초를 따지지 않는 애잖아요. 그래서 일단 평균법이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배분 대상 원가는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의 합계액이 배분 대상 원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선입선출법이라는 거는 기초는 먼저 완성된 거니까 일단 단기 투입 원가가 배분 대상 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얘는 기초와 단기를 합해서 배분 대상 원가로 따지는 거고 얘는 단기 투입 원가만 배분 대상 원가라고 따지는 거죠. 자,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따져보자면 평균법의 경우는 기초는 단기 투입과 같이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따로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다면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위해서 기초제공품과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필요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을 보면은 얘는 단기에 완성한 거에 플러스 기말제공품 환산량을 더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면 선입선출법은 거기서 기초를 뺀다라는 게 차이점이 되겠죠. 자, 완성품 제조원가. 완성 수량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한 게 평균법이라면 선입선출법은 단기 투입분 중에 완성 수량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한 금액에 기초제공품 원가의 합계액을 더해서 구하는 게 완성품 제조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단점을 따지자면 평균법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더 정확하게 뽑는 건 선입선출법이겠죠. 그런 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계산 절차가 간단하지만 정기분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혼합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정보의 유용성이 좀 낮은 방법이 평균법. 선입선출법은 계산 절차는 일단 복잡해요. 기초까지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분 원가만 반영하기 때문에 원가 정보의 유용성이 크다라는 게 선입선출법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 두 가지로 계산하는 것도 역시 하셔야 돼요. 자, 공손과 감손에 대해서 보죠. 자, 공손이라는 거는 재료가 불량했거나 작업 기술이 미숙했거나 기계가 정비불량이 됐거나 해서 가공 과정에 실패한 불합격품을 공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찍는데 옷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말이랄까요? 양말을 찍는데 양말의 끝부분이 풀려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가 잉크가 좀 덜 나왔다라든지 그렇게 가공 과정에 실패한 비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공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급 부품, 그죠? 그럼 감손은 뭐냐? 제조 과정에서 재료가 사라져버렸거나 증발했거나 가스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품화가 되지 않은 게 감손이라 보시면 되겠죠? 공손과 감손은 이런 차이가 있고 공손품이 있을 때 종합원가 계산은 공손이 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란 밑줄 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면 제조원가로 처리합니다. 밑줄 그럼 비정상적인 원인의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자,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정상적인 공손이라면 완성품에만 부담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안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은 제조원가로 넣는 거고 만약에 비정상적인 공손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정도는 기억하자고요. 자,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의 비교를 보죠. 자, 일단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에 어울립니다. 밑줄을 그어 놓을게요.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밑줄을 그어 놓죠. 그래서 적용 대상 업종을 보면 정유업, 제분업, 제당업, 철강업, 제지업 이런 것들은 종합원가 계산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건설업, 조선업, 인쇄업 이런 것들은 개별원가 계산에 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단 종합원가 계산은 계속 제조 지시서를 쓰게 되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그 특정 제품에 대한 제조 지시서를 쓰겠죠. 특정 제조 지시서를 쓰게 됩니다. 원가 계산 방법을 따져보자면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따져요. 공정별, 기간별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분과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원가 계산은요, 제조지서별 원가 계산을 위해서 직접비, 간접비 구분과 제조 간접비의 배분가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죠. 자, 기말 제공품 평가는 제조 원가를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으로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하겠고요.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단위당 원가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라면 개별 원가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왜? 하나하나 제품마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된 제조지에서의 원가를 집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성품 단위당 원가, 완성품 제조 원가는 기초부 제공품 원가에 단기 제품 투입 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 원가를 완성 수량으로 나누면 완성품 제조 원가가 나오지만 얘는 완성된 제품의 원가 계산표 합계액을 그냥 수량으로 나눠주면은 완성품 단위당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자, 두 가지 중에는 뭐가 더 정확할까요? 따로따로 개별 원가를 계산하는 개별 원가 계산이 더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종합원가 계산은 상대적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둘 중에서 계산 과정이 더 빠른 건 종합원가 계산일 거예요. 그래서 원가 계산할 때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 종합원가 계산이라면 개별 원가 계산은 아무래도 각각의 제품마다 상세하게 기록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 원가 계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예제 보도록 할게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해서 집계하고 이를 그 작업의 생산량으로 나눠서 제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맞죠? 자, 종합 원가 계산이 더 간편한 거 맞아요. 근데 개별 원가 계산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2번이 되겠죠. 개별 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을 뽑을 수 있지만 일단 계산 방법이 복잡한 거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도 간편하지만 일단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뽑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자, 종합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거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게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따라 틀린 건 2번이 되겠죠? 자, 2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항공기 제조와 같은 주문 제작 업종에 적합하다. 네, 이거는 뭐예요? 개별 원가 계산이 되겠죠. 그쵸? 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용하다. 대량 생산이 종합 원가 계산이고요. 소량 생산은 개별 원가 계산이죠. 이것도 틀렸네요. 제조 공정별 원가 집계한다. 맞는 건 3번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옳은 건 종합 원가 계산은 3번. 공정별로 집계를 하더라. 4번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집계한다. 이거 뭐예요? 어떤 그 작업에 대한 원가표를 구해서 그 원가를 집계하는 거니까 개별 원가 계산이죠. 자, 3번 주 도봉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재료는 공정의 초기 단계에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고르게 투입된다. 다음 자료에서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자, 일단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조금 밑줄을 그어 볼까요? 재료 몇 개인데요? 자, 일단 재료가 단기 완성된 거 300개. 그쵸? 그리고 단계에 우리가 기초 제공품은 5,000개.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일단 여기 기초 제공품이 5,000개고요. 단계에 착수하려는 게 35,000개예요. 그러면 재료가 몇 개 들었어요? 35,000에 5,000개니까 4만 개가 들어갔죠. 왜냐면 공정의 초기 단계에 투입이 된 거를 가지고 보면은 일단은 재료라는 거는 초기에 다 들어가게 되죠. 이 착수량이 35,000개이고 일단 완성은 3만 개를 했다지만 일단은 덜 완성한 게 5,000개가 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초에 만들고 있던 5,000개에다가 플러스 단기 착수량 35,000개를 더하게 되면은
재료비는 4만 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비를 보죠. 일단 가공비는 이번에 이제 단계 완성한 게 3만 개가 있었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지금 40%를 완성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말 제공품은 일단은 10,000개 정도가 아직은 지금 기말의 제공품으로 되어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5,000개를 만들고 있던 중이었고 단계 착수를 하는 게 35,000개라면 총 4만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몇 개 만들었어요? 3만 개 만들었죠. 그럼 10,000개가 부족하죠. 그 10,000개는 기말의 제공품인데 완성도 40% 완성을 했으니까 10,000개 곱하기 40%로 하면 4,000원. 그쵸? 그러니까 4,000개. 그러니까 가공비는 34,000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보자면 재료비는 4만 개, 가공비는 34,000개가 답이 돼야 되겠죠. 가공비 설명 계산. 가공비는 만드는 것이 이제 가공비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재료가 보면은 기초 제공품이 5,000개였고 단계 이제 착수하고 있는 게 35,000개거든요. 그러면 총 만드는 건 몇 개를 만들고자 하는 거냐면 4만 개를 만들려는 거였죠. 근데 완성한 거 몇 개예요? 3만 개 완성했죠. 그러고 나머지 그럼 10,000개가 남은 건데 만들고 있는 중인 건데 완성을 40% 했대요. 그러니까 10,000개에 곱하기 0.4를 해야죠. 그러니까 40%를 해야죠. 그만큼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가공비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 다 투입되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중에 공정에 고르게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성도를 따져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다 만든 거는 3만 개는 만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나머지 10,000개는 40% 정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3만 개 플러스 40% 가격이 4,000. 그쵸? 그러니까 34,000개가 되는 거죠. 자, 4번.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을 할 경우 다음 자료에 대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자, 기초 제공품이 2,000개를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완성품은 4,0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1,000개 남았네요. 자, 그러면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따져보려면 일단 단기의 완성품 수량인 4,000개에 지금 기말 제공품 1,000개가 남았잖아요. 완성도가 40%고 근데 지금 얘는 재료비 완성품이니까 완성도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됐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과정의 것도 이미 재료비는 다 발생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단기 완성품 수량 4,0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인 1,000개까지 해서 5,000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요거는 요 앞에 문제인데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대요. 다음 자료에 따라 계산한 경우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는요 350원이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비는 200원이 든대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 수량은 300개가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이 됐고 가공비는 80%를 투입한다라고 해요. 자,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해라 라고 한다면 일단 기말 제공품이 남은 게 300개인데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됐으니까 300개 곱하기 350원 하면 얼마인가요? 일단 계산 300개 곱하기 350원 자, 105,000원이 재료비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됐기 때문에 몇 퍼센트 투입됐는지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100% 다 들어갔죠? 자, 근데 가공비는 80%를 투입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300개 남은 것에 80%를 해봅니다. 300개에 곱하기 0.8을 해보면 240개 정도를 만들었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가공비가 200원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48,000원이 나와요. 아까 10만 5천원에 48,000원을 플러스하면은 15만 3천원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6번. 다음은 공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상적인 공손이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을 말하죠. 그래서 정상 및 비정상 공손의 원가가 아니라 정상 공손의 원가는 제품 원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지만 비정상 공손품의 원가는 발생 기간의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손품은 정상품에 대해서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되는 불합격품을 공손품이라고 해요. 간혹 들어서 프린팅이 잘못된 거 싸게 파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게 공손품이라고 가정하면 되겠죠. 티셔츠를 찍었는데 만약에 알파벳이 거꾸로 뒤집혔다든지 오타가 났다든지 뭐 이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런 게 일종의 공손이에요. 자, 그리고 공손품은 원재료의 불량, 작업자의 부주의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도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를 조금 이따가 풀어볼게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는 요 앞쪽에 있는 우리 아까 넘어갔던 거 있죠? 어디야? 여기 155페이지의 평가 문제서부터 풀어보고요.